깜찍하고 밝고 신나고 아직 기억이 안 났네요. 어떻습니까? 아름답고 아름답고 뭐 귀엽고 귀엽고 생기 넘치고 생기 넘치는 NJ 뉴스자키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하는 영민한 뉴스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NJ입니다. NJ 저희가 진짜 하나가 되고 있어요. 보이는 라디오 다들 보고 네. 계시죠? 저희 아침에 출근해서 깜짝 놀랐잖아요. 그러니까요. 어제 분홍색 맞춰 있고 그러니까요. 오늘은 진짜 똑같은 파란색을 입고 그러니까 저희가 말입니다. 방송을 하게 됐어요. 너무 신기하네요. 우리 PD님께서 아예 재킷을 입었는데 재킷도 그냥 벗으라고 하셔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스튜디오를 파랗게 물들였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좀 파란 하늘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저희 방송은 유튜브도 함께 나가고 있으니까요. 해외에서도 많이 듣고 계신데 유튜브도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또 전국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들도 응원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뉴스 좀 살펴보는데요. 여야 합의를 이룬 이태원 참사 특별법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야가 일부 내용을 양보하면서 수정을 해서 네. 합의에 이른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재석 의원 259명에 찬성 256명, 기권 3명으로 이 특별법을 처리했는데요. 참사가 일어난 지 550 하루 만에 통과가 된 겁니다. 네. 국회 행안위원장인 민주당 김교흥 의원은 유가족과 피해자의 눈물을 닦아드리는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는 걸 21대 국회가 국민께 보여드리게 돼서 참 다행이라고 했는데요. 여기까지 다다르는 과정에서 유가족들의 많은 양보가 있어서 여야가 합의할 수 있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군요. 여야 합의 참 잘 됐다 이런 분위기였는데 이런 분위기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 최상병 특검법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하는데요. 네, 맞습니다. 해병대 최상병 사망 사건의 수사 외압 의혹 특검법도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네. 이건 합의 처리된 게 아니라 야당 주도로 통과가 된 겁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반발하면서 퇴장했고요. 네. 민주당이 어제 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합의 처리된 뒤에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제출하면서 최상병 특검법 상정을 요구했고 김진표 국회의장이 이걸 수용하면서 표결이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법안이 상정됐고요. 국민의힘 의원들은 퇴장한 후에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 열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에게 이 최상병 특검법에 대한 제2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예. 그리고 법무부인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이게 지금 수사 중인 사건인데 수사 중인 사건이 특검으로 진행된 전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네. 아직 수사 결과도 지켜보지 않고 바로 특검을 추진한다는 게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 것 아니냐라면서 좀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어제 국회 분위기는 좀 어땠습니까? 국회 내에서요. 네, 어제는 특검법들이 많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네.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유가족들 그리고 이 최상병 특검법을 지켜보러 온 해병대 전후의 회원들도 참석을 했는데요. 일단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이 특별법 통과를 지켜보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이정민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이 마음만 먹으면 하루에도 할 수 있는 일을 왜 정쟁으로 1년 6개월간 끌었는지 원망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네. 오늘 결실을 보게 돼서 심경이 복잡하다고 전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대통령실은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바로 이 특검법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일단 정진석 비서실장이 예고에 없던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최상병 특검법 단독 처리한 데 대해서 강한 유감을 표명했는데 네. 협치 첫 장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민주당이 입법 폭주를 강행한 건 여야가 힘을 합쳐서 민생을 챙기라는 민의,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민주당을 비판했고요.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리지 않기 위해서 엄중 대응하겠다고 했는데 네. 이렇게 엄중 대응하겠다는 게 결국에 윤 대통령의 제2요구권,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게 아니냐 네. 이런 해석이 많습니다. 그래요. 오늘 언론 사설을 보니까요. 조선일보도 이 민주 최상병 특검 단독 처리를 지혜롭게 풀 방법이 없었나. 동아일보도 1시간 만에 깨진 협치, 또 세계일보, 국민일보, 중앙일보, 한국경제 대부분 언론사들이 이태원
특별법에는 합의를 해서 좋다라고 했다가 이번에 이 특검법에 대해서는 좀 너무 강행한 거 아니냐 하는 비판 사설들도 있더라고요. 어쨌거나 이 대통령실이 어떻게 나오는지 또 지켜봐야 되겠네요. 마지막으로 이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에 부의가 됐습니다. 21대 국회에서 처리가 되는 겁니까? 네, 이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이게 더불어민주당과 같이 야권의 주도로 지금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상태인데요. 네. 이 본회의에 부의된 법안이 상정이 되려면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를 해야 됩니다. 네. 합의가 만약에 안 되면 민주당은 이달 말에 본회의를 열어서 이 개정안 상정 여부를 투표로 진행하고 처리를 강행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지금 민주당은 이 특별법에 대해서 전세 사기로 고통받는 임차인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민생 법안이다라는 입장인데요. 네. 반면에 국민의힘은 모든 사기 피해자에게 현금 지원을 하는 건 어렵고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지원책이다라면서 개정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이게 법안이란 게 일반적인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사기에 대해서 특별한 것만 주는 거 아니냐. 뭐 국민의힘 입장도 이해는 되지만 또 민주당 입장도 이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민생 법안 아니냐. 양측의 입장이 또 다 이해가 되네요.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식을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이 합당을 의결했다는 소식이네요. 네, 맞습니다. 어제 합당 의결을 했는데요. 네. 민주당이 중앙선관위에 신고를 하면 민주연합이 해산하는 방식으로 흡수 합당을 합니다. 네. 이렇게 되면 민주연합 소속의 비례대표 당선인 중에 민주당 몫의 당선인인 8명, 그리고 시민사회 몫의 2명, 서미화 김윤 당선인도 이제 민주당으로 정했기 때문에 민주당 네. 소속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민주당이 22대 국회가 열리면 지역구 161석 더하기 비례대표 10석 해서 171석을 확보하게 되는 겁니다. 네. 여기서 가장 주목할 인물이 있는데요. 이분 논란이 좀 있었죠. 코인 논란으로 있었던 김남국 의원. 이 김남국 의원이 탈당했는데 결과적으로 민주당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겁니까? 네, 자격 심사를 통과하면 민주당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열리게 되는 건데 네. 상임위원회 회의를 하면서 가상자산 거래를 했다 이런 의혹이 있었고 네.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윤리감찰을 지시하자 지난해 5월에 탈당을 했다가 이제 지난달에 민주연합에 입당한 바 있습니다. 네. 민주당 당규를 살펴보면 당에서 제명된 자 또는 징계 회피를 위해서 탈당한 자는 제명 또는 탈당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복당할 수 없다라고 규정이 돼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한민수 대변인이 이 승계 당원에 대해서는 특례 규정을 신설해서 탈당 경력에 대한 불이익 해소하고 당원 자격 심사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힌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결국에 김남국 의원의 우회 복당을 위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왔고 한 대변인은 특정인을 위하는 것 아니고 우회 입당 같은 건 있을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김남국 의원도 주목이 되네요. 예, 이번에는 국민의힘 소식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원내대표 선출 일정을 9일로 연기했는데요. 송석준 의원이 출마 선언을 했어요. 네, 맞습니다. 아무도 출마 선언을 하지 않고 있다가 네. 처음으로 이제 출마 선언을 공식적으로 한 건데 네. 이번 총선에서 3선에 성공한 경기 이천 지역구의 송석준 의원 네. 어제 원내대표 출마 선언을 했고요. 공개 도전장을 낸 첫 사례입니다. 네. 이 출마 기자회견에서 지금 이 시기에 원내대표를 맡는 게 고난의 길이 될 것이다 라면서도 아무리 험하고 고된 길이라고 할지라도 제가 가야 할 길이라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라고 출마의 변을 밝혔습니다. 그래요. 국민의힘 그 외에도 중진 의원들이 출마를 결심하고 있는 겁니까? 네,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요. 네, 윤석열 정부의 국무위원 지냈고 음. 또 개파색이 좀 였다라고 평가를 받는 추경호 의원이 지금 새로운 후보로 좀 떠오르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네. 추경호 의원에게 출마 의사를 물어보는 질문이 당연히 쏟아졌겠고 네. 일요일까지가 등록일이니까 그때까지 생각을 좀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이 외에도 4선의 박대출 이종배 의원, 네. 3선의 성일종 의원 등도 출마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래요. 이 모든 것들이 이철규 의원이 나오냐 안 나오냐 이걸 두고 있었던 것 같은데 출마설이 나왔던 이철규 의원은 어떤 입장입니까? 입장을 밝혔는데요. 네. 어제 국회 본회의에 앞서서 기자들과 만나서 이런 자리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저보고 악역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사람들은 있었다라고 출마 권유를 받은 사실은 인정을 했는데 네. 다만 하지 말아라, 불출마해달라 이런 이야기를 한 사람은 우리 집에 있는 아내 외에는 아무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네. 여전히 뭐 출마 여부를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는 않은데 네. 왜 이렇게 명확하게 하지 않느냐라는 질문에 지금 내가 의견을 표명하면 선거에 지장이 있을까봐 어떤 이야기도 하지 않는다고 했고요. 네. 시간이 흐르면 저절로 알게 될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게요.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되겠죠. 알겠습니다. 이번에는요. 김영민 아나운서의 관심이 아닐까 생각이 네. 드는데 미혼 40%. 한 통계에 의하면 미혼 성인 남녀 10명 중 4명이 결혼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는 겁니다. 이제 제가 관심이 있다기보다는 해당자기는 하네요. 제가 그래요? 또 미혼 여성이니까. 네, 그렇죠. 예. 네, 미혼 여성이니까 미혼 여성으로서 좀 얘기를 해보면 네, 어떻습니까?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가 올해 3월 말에서 4월 초까지 만 25세부터 49세 남녀 2,0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던 건데요. 결혼, 출산, 양육에 대한 인식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네. 미혼 남녀 10명 중 4명가량은 앞으로도 결혼할 생각이 없거나 결혼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없다. 이렇게 답한 것으로 조사가 된 겁니다. 네. 결혼 의향이 있는데도 미혼인 사람들이 있는데 네. 그 이유로 남자의 경우에는 네. 결혼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하다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요. 예. 여자는 적당한 상대를 아직 만나지 못했다라는 이유가 1위였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아예 결혼 생각이 없다라는 이들도 있었는데 네. 이들이 결혼을 꺼리는 이유는 남자의 경우에는 결혼식 비용, 신혼집 마련과 같이 경제적인 부담이 가장 크다라고 답했고 또 여자는 결혼에 따른 가사와 출산과 같은 역할 부담이 크다라고 답했습니다. 자녀에 대한 성인 남녀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게 저출산에서 나온 건데. 네, 예. 맞습니다. 응답자 중에 자녀가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비율은 61.1%, 10명 중 6명에 그칩니다. 네. 그런데 이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젊은 25세부터 29세 여성 중에서 자녀가 있어야 한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34.4%에 그쳤는데요. 네. 그리고 응답자의 90%가량은 저출산 문제 심각하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지금까지의 저출산 정책에 효과가 없다라고 판단한 응답자 비율도 90%가 그래요?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진행됐던 저출산 정책 캠페인에 대해서는 오히려 반감이 든다라고 응답한 사람도 절반에 달했습니다. 그래요. 돈을 엉뚱한 데 쓴 게 아닌가 또 생각도 드는데요. 이 소식까지 영민한 뉴스 NJ 뉴스잡기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